최고의 전문가들이 팀으로 펼치는 투자 맞대결. 안녕하세요. 맞수혈전의 김나연입니다. 탄탄한 실력과 노하우의 오비팀, 그리고 젊은 패기와 테마를 꿰뚫는 YB팀. 이 두 팀의 양보 없는 뜨거운 대결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과연 이번 시즌 어떤 팀이 우승을 거머쥘지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지속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MSCI 신흥시장에 편입하기로 결정되면서 한국의 비중 축소가 우려되는 등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 시장은 최근 지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반등에 성공했고요. 2,35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도 하루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고요. 오늘은 조선주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이 대형 조선 3사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길 이 동행에 참석을 하면서 오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고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도 상승이 우세했습니다. 전기가스업이 4%대, 의약품은 2%대 상승했고요. 증권과 종이, 목재 등은 하락세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지만 기관의 사자세로 장 막판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83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 업종이 많았는데요. 디지털 콘텐츠, 출판, 매체, 복제가 2%대 상승 마감했고요. 섬유, 의료와 금속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맞수혈전은 이번 주도 수익률 1위를 달성한 붉은 악마 김택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 주도 또 1위를 하셨어요. 네, 그렇죠. 2주 연속 1위입니다. 네. 네, 축하드려요. 거의 지금 붉은 악마의 맞수혈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네, 앞에 따로 붙여드릴까요? 네, 좀 붙여주시면 좀 고맙겠는데 일단은 뭐 거의 저 혼자 한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이번 주 시장 자체는 아예 거의 하락세로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하락을 보고 있는 이런 시장, 그리고 지수는 연일 뭐 2%, 3%대 하다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약상승, 약보합권으로 좀 마무리를 해줬는데,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보합장세, 그리고 뭐 하락했다가 다시 약상승 올라왔다가 보합장세에 와 있었다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장, 다음 주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좀 상승해 줄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이제 지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는 제가 지금 10분봉으로 좀 보고 있어요. 10분봉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하락을 지속을 해줬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속을 해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평선들의 지지, 그리고 이평선들의 정배열을 이루어주면서 괜찮은 이제 상승을 앞두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형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살짝 수요일 날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오늘 내려와 줬다가 등락을 좀 반복해 줬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평선들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평선들이 또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면서 좀 더 상승을 좀 부추겨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괜찮아지겠다. 다음 주부터 좀 숨통이 트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장은 정말 힘들었지만 다음 주가 되면 조금 더 수월해지겠다.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맞수혈전 매매 규칙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맞수혈전 게임 규칙입니다. 매매 운용 기간은 8주입니다. 당일 수익률 상위팀은 맞수혈전 카드를 획득합니다. 관심주와 온라인 히든 종목은 이길 편입됩니다. 매수가 미도달 시 체결되지 않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터치 시 자동 매도됩니다. 이어서 맞수혈전 팀 수익률입니다. 먼저 오비팀 오늘 24.58% 내린 42.33% 수익률 기록합니다. 한편 YB팀 9.22% 오른 65.67%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 수익률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4위에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 마이너스 32.89% 손실 나타냅니다. 이어서 디베스 골디락스 이주형 전문가 17.27%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 25.06% 수익률 나타냅니다. 그리고 1위는 붉은 악마 김택상 전문가 98.57%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맞수혈전 종목별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5위에 골디락스 이주형 전문가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홀딩스 28.23%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4위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 CSA 코스미 28.57% 나타냅니다. 3위는 붉은 악마 김택상 전문가 애경산업이 44.33%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골디락스 이주형 전문가 포스코 엠텍 48.15% 나타냅니다. 1위는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의 트윈글로벌 71.90%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비팀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16종목 중 5종목 수익 보고 있는데요. 계룡건설이 5.88%,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가 28.23%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GS글로벌, 유진기업 등은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유일하게 6.75%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해마로 푸드서비스는 8%대 손실권에 있습니다. K스택은 1.06%, 오리온은 2.67% 수익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YB팀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16종목 중 7종목 수익 보고 있는데요. 트윈글로벌이 71.90%, 브레인 콘텐츠는 8.44%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이브라더스 코리아와 바이오니아 손실권에 있고요. EMW는 9.63%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SN텍은 마이너스 11%대 손실폭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편입한 지니뮤직은 5.44%, 리드는 0.33% 수익률 나타냅니다. 네, 팀별, 개인별 수익률 그리고 포트폴리오까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정관이 이번 주장 정말 변동성이 심했는데 그래도 꿋꿋이 1위를 지켜내셨잖아요. 또 유일하게 수익률 100%좀 언저리에 있는 전문가님이신데 그렇죠. 이러한 이 승리의 요인, 비결 어디에 있었다고 보나요, 이번 주는? 시장이 흔들리면은 뭐 주도 테마주라던가 그리고 뭐 관련된 뭐 이슈가 강하게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들을 선점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그렇죠.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도 약하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크게 상승을 보는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수익률을 좀 지킬 수 있었는데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건재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라인대를 좀 지켜주는 그런 종목들만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시장이 좋을 때는 크게 올라가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약하게 올라가면서 아니면은 뭐 그 제자리 걸음을 한다던가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지수가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이겠죠. 바로 지수가 떨어지던 올라가던 지켜줄 수 있는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골라낼 수만 있다면 어떤 시장에서든 그리고 365일 장이 열리는 때 공휴일이 아니라면요. 장이 열리는 때라면 언제나 즐거운 매매 그리고 즐거운 주식 이런 걸 좀 즐거운 주식 매매, 주식 생활을 할 수 있다. 슬기로운 올바른 주식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제가 어떤 종목들을 좀 준비하고 또 제 종목에 대해서 또 이제 AS를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계속 쭉 지켜보신다면 좋은 종목까지 가져가면서 아주 좋은 이런 종목들을 선점할 수 있는 방법까지 또 알아갈 수 있으니까요. 한번 쭉 채널 고정하시면서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붉은 악마 전문가님은 시장이 흔들려도 이 건재한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도 1위를 지켜낼 수 있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즘 뭐 워낙 좀 장이 불안하니까요. 마수열전 끝나는 다음 주까지도 붉은 악마 전문가님의 종목들 지켜봐 주시고요. 자, 우선은 편입주 AS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BGF 리테일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손절가로 제시를 했던 18만 8천 원 이탈을 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정관이 조금 좀 빠른 시간 안에 손절가에 터치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 또 굉장히 또 그 두호가를 밑으로 또 터치를 했다고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었는데 이건 이제 방송 시스템상 이제 그 방송 시스템상 이게 이제 손절가를 터치를 하게 되면 손절이 나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매매 원칙은 종가상 이탈 시에 손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BGF 리테일
손절가는 터치해줬지만 밑꼬리를 달고 이평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바로 21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라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 21선 수급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라갔다는 것은 수급이 이제 들어온다.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좀 봐줄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차트를 보면서 정확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BGF 리테일을 드릴 때 바로 이 시점에서 드렸습니다. 여기서 드렸고 그다음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터치를 하고 다시 한번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종가상 이탈을 원칙하는 저라면 계속 들고 갔을 텐데 지금 제 방송을 보시면서 그리고 제 종목이 좋았기 때문에 BGF 리테일 분명히 매수를 하신 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종가상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홀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스타트를 키워서 보여드린다면 21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캔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21선의 지지를 받아주고요. 오늘 같은 날 바로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줬다는 거예요. 바로 수급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괜찮았다라고 좀 본다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 그리고 주봉상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이번 주 주봉 이제 끝난 주봉인데 도지형 캔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가격대를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이 도지형 캔들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판단하는 이 도지형 캔들은 이 가격대 지금 19만 5,500원 가격대를 강력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의 굉장한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19만 5,500원을 밑으로 빠져서 가기는 힘들어 보이겠다. 그렇다면은 주봉상 다시 한번 갭상승으로 한번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BGF 리테일을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면서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까지 끝까지 홀딩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붉은 악마 전문가님의 매매 원칙은 종가상 그 손절가를 이탈을 하면 정리하는 건데 게임 규칙상 뭐 장중에도 손절가를 터치하면 이탈해야 되는 그 점이 조금 아쉽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수급선 오늘 지켜줬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한 번쯤 주봉상 갭상승으로 올라갈 때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LGU 플러스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어제 목표가 13,500원 도달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매수를 할 때 당시 이통 3사 5G 주파수 경매 속에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KT나 SK보다 가장 강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전문가님. 근데 목표가를 도달하고 또 그 후로도 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좀 상승한 힘이 남아 있는 건가요? 네, 지금 LGU 플러스를 좀 본다면 이거 LGU 플러스가 왜 계속 올라가는지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좀 본다면 이것은 지금 업황을 좀 봐야 되고 기업적인 분석에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AS 제가 이따가 준비한 강의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AS에서는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과 간략하게 요약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LGU 플러스라는 종목은 이통사 3사 그리고 5G 경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통사 3사가 모두 다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LGU 플러스만 가장 강력하게 수급을 받아주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매가 또 시작이 되고요. 3.3조 원의 쩐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소 3.3조 원이에요. 이 시장 자체가 이 회사 3개가 이 회사 이통사 3개가 3.3조 원, 최소 3.3조 원의 시장을 이 안에서 좀 전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왜 LGU 플러스만 가질 수 있었느냐? 다른 것도 분명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상승을 보여줬고 LGU 플러스만 상승. 그렇다고 뭐 얘만 혼자 대형주가 아닌 건 아니죠. 세 개 다 대형주인데 자, 이것이 갈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중국과의 이슈였습니다. 중국과 이슈가 겹쳐지면서 크게 받아줄 수 있는 요인이 됐고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이 기술적 분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 추천해드렸던 구간 라인대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자, 이곳이었는데 이곳에서의 보았을 때 바로 이 수급선 21선을 뒤덮어주는 바로 캔들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굉장히 차트상으로 좋고 이것저것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겠다. 포트에 편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쭉 올라가서 목표가는 제가 13,500원을 드렸어요. 일단은 안정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또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목표가를 짧게 드리면서 원활한 수익 그래서 8%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좀 만들어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행보 구간을 거치더니 다시 한번 올라갔어요. 어제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4만
14,450원을 지켜주면서 좀 올라갔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런 기업 분석, 업황 분석 한번 뜯어본다면 또 올라갈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신다면 기관들의 수급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수급이 바로 5월 달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왼쪽에 제 화면과 그리고 뭐 LG 플러스 기관 매집 상위 종목이라고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5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기관들이 매집을 들어왔다는 종목입니다. 물론 KT와 SK 들어왔지만 수급이 들어온 기간은 짧습니다. 5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온 이 바로 LG 플러스 잠재되어 있었다.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잠재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까지도 판단해 본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린다면 분명히 또 홀딩을 진행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다시 잡아드린다면 바로 16,000원까지 2차 목표가입니다. 16,000원까지 홀딩하고 지켜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매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LG 플러스 이렇게 일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U+ 중국과 이슈가 겹치면서 이통 3사 중에서도 강한 움직임이 나왔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관들의 매수세가 5월부터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2차 목표가로 16,000원대까지 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EMW도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9%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한 후로 꾸준히 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요즘 뭐 한러 정상회담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계속해서 뭐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 역시 또 슈퍼그리드 관련주로서 우상향 흐름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종관님, 지금 흐름이 좋아서 목표가까지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초면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겠다. 좀 봐지고 월요일 날 일단 살짝 갭 상승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일봉상에서 갭 상승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주 기분 좋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EMW, 이 슈퍼그리드 좀 연관이 되면서 또 이제 신남북경협주를 좀 엮여서 송고영신이라고 해서 옛 것은 버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또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또 뜻을 좀 쓸 수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모든 남북경협주들이 전부 다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크게는 10%, 15%까지 하락을 하고 그런데 EMW, 신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슈퍼그리드 쪽 지금 그래서 철도, 가스관, 그다음에 뭐 도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와 같은 경우도 슈퍼그리드로 연관이 되면서 EMW랑 같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남북러 그리고 뭐 한중일 이렇게 좀 본다면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좀 잘 됐을 때 일본에서 지하 터널, 그 다음에 이제 철도가 러시아까지 뚫리면서 이렇게 또 한 번에 연결될 수 있는 슈퍼그리드가 좀 되면서 굉장히 좋게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뭐 또 한 번의 이슈가 있었죠. 오늘 뭐 이슈가 있었던 거는 트럼프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굉장히 러시아가 또 우호적인 관계를 좀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뭐 무역 전쟁이 지금 발발이 돼 있고요. 미국과 북한의 무역 전쟁 그리고 지금 미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북한과 러시아 뭐 이렇게 좀 본다면 이 관계들에서도 지금 세계 정세가 굉장히 아주 잘 톱니바퀴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제가 또 강의에서 더 한 번 또 깊게 또 파면서 다 해체 작업을 시작해 드릴 텐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신다면 왜 슈퍼그리더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왜 오늘 KT 서브마린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을 계속 쭉 이어가시면서요 강의까지 지켜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EMW 신남북 경협주로서 다음 주쯤이면 목표가도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전망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애경산업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 목표가 도달 후에 매도를 했는데요. 총 수익률이 44.33% 정말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이 종목 잠깐 쉬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와 줬잖아요. 맞습니다. 수익률도 상당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만족스러운 수익률은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제가 이 애경산업을 드릴 때 목표가를 7만 원 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이 목표가를 보고 있었던 건 원래 8만 선이었어요. 8만 원. 8만 선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목표가를 정하고 그다음에 이 마수열전의 시즌 종료일을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제가 리딩을 계속 리딩 아니면 이제 AS를 제가 해줄 수 있는 기간은 7만 원 선이 가장 적당하겠구나라고 해서 제가 7만 원 선을 드렸는데 7만 선을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73,500원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 굉장한 대형주입니다. 뭐 시총이 1조가 넘는 상황에서 제가 폐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1조 5천억이 넘어가는 굉장히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께서 방송을 보신 분이 있다면, 아니, 저런 대형주를 왜 넣었을까? 안정적으로 한 5%만 가져가려고 했을까? 라고 보셨겠지만, 제가 매수 편입을 진행하면서부터 44%의 수익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대형주건 소형주건 상관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만 들고 있다면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요. 대형주라고 상한가가 안 나올까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시장이 안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예상을 했다라면 이런 대형주를 가져가는 게 옳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같은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본다면 대형주들은 다 좋았어요. 오히려 월요일, 화요일 같이 2, 3%씩 빠지는 시장에서는 대형주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대형주가 엄청나게 많이 움직여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도 갈 수 있는 종목을 또 골라내는 선별법, 그리고 눈이 있었어야겠죠. 대형주라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소형주라고 해서 다 가는 것도 아니죠. 종목이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갈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이 왜 갈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 추천드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1선과 기준선이 만나면서 붉은 악마의 응원 패턴이 정확하게 걸리는 지점, 이 지점이었거든요. 이 지점. 자, 이 지점이었는데 이곳에서의 기관들의 매집이 또 한번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차례 상승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갔죠. 이 당시에 기관이 좀 매도를 해주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투시보다는 금투 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그램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2주 단위로 매수했다 매도했다를 반복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허위 매물이라고 생각해도 무관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1선을 지켜주면서 쭉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한 차례 이쪽에서 조정이 왔을 때 굉장히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붉은 악마 전문가를 믿으셨다면 굉장히 굳건하게 홀딩을 하셨고, 그렇다면 7만 원까지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44%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좀 봐지는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큰 상승이 왔을 때도 기관들의 큰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관과 외국인이 연일 팔아제끼는 이번 주 시장에서 들어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투신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투신과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원래 목표가, 제가 원래 생각했던 목표가 8만 원까지 홀딩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로 또 한번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수익률이 44%에 달하지만요. 보유하신 분들은 8만 원대까지도 들고 가셔서 수익률을 더 끌어올리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AS 받고 오셨습니다. 이번 주도 1위 자리를 지켜낸 붉은 악마 김택상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붉은 악마 전문가님 마지막 굳히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가님. 마수열전 지금 화려하게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으시잖아요. 네, 다음 주는 과연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잖아요. 어떤 업종 또 어떤 전략으로 한 주 대비할지 궁금한데요. 어떤 업종인가요? 제가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았고, 이제 페이할 수 있는 종목이 오늘 1개, 그리고 월요일 날 2개, 그다음에 화요일 1개, 이렇게 총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4종목인데 요 4종목을 제가 바로 10%씩만 더 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의 지금도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더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 4종목들이 10%씩만 가지고 지금 포트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만 회복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저를 따라올 수는 없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 이 4종목은 제가 또 드려야겠죠. 왜냐하면은 주식 매매는 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잠자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두려면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겼겠죠. 하지만 우리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주식 투자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날까지 이 4종목을 제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다음 주에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전기차 종목들입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 오늘 오전에 좀 확인해 보셨다면 자동차 쪽, 전기차 이게 좀 안 좋겠다라고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오전에 뉴욕 증시 좀 확인을 해보셨다면 테슬라가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모터스 달고 있는 애들은 전부 다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종류 안 좋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자동차 섹터가 조금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이 자동차, 그다음에 전기차 쪽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씀드린다면 유럽과 일본에서는 이미 내년부터 디젤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디젤 차량이 굉장히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된다. 그래서 판매를 금지한다라는 법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디젤 차량이 없어지면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전기차, 수소차다. 라고 봐줄 수 있는데 수소차는 아직 아니고요. 가장 다음 주에 가줄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건 바로 전기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장주, 주도하고 있는 주식이 뭡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내건 사업 방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죠. 바이오고 두 번째가 바로 전장사업, 자동차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사업은 PC,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은 전장사업과 바이오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가기 바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 방향은 그쪽으로 좀 가질 수 있겠다. 라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우리 지금 현 정부의 정책으로 봤을 때 이 4차 산업 중,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과 전기차 쪽은 크게 육성을 하겠다라고 한번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종목, 다음 주가 바로 반등이 올 수 있는 그런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전기차 종목으로 수익을 못 보신다면 다음 주도 좀 지지부진한 시장, 재미없는 시장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 악마와 같이 한번 매매를 진행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기차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판매에 지금 힘을 싣고 있는 만큼 관련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텐데요. 어떠한 종목이 있을지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은 이번 주 금요일에만 마련된 시간이죠. 이번 주 수익률 1위를 달성한 붉은 악마 전문가의 강의 함께 하실 텐데요. 전문가님, 이번 주 강의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오셨나요? 이번 주는 제가 이제 가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그럴 겁니다. 이번 하락 시장에서 지금 전문가 4명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나머지 전문가들 세 분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려와줘도 120에서 100%까지 약 20% 정도의 하락만 왔을 뿐 나머지는 또 상승해 주면서 목표가를 도달하고 이런 종목들을 좀 제가 가져왔는데 이런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어지는 강의도 잘 들으신다면 굉장히 다음 주도 좋은 매매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배우고 익히신다면 앞으로의 주식 매매 좀 좋게 아주 재밌게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장이 정말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100%대 수익률을 지켜낸 전문가님입니다. 자, 과연 어떤 비법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붉은 악마 김택상 전문가의 강의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붉은 악마 김택상 전문가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어서도 이번 주도 좀 강의를 해드릴 텐데, 저번 주 강의랑 조금 다른 내용의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번 주 하락장에서도 버텨낼 수 있었던 그런 종목들을 선정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를 잘 주의 있게 들으시고 뭐 필기구에다가 필기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시 돌려보기도 되니까요. 뭐 계속 보시면서 계속 익히신다면 아주 좋은 매매 그리고 앞으로의 매매가 굉장히 즐겁겠다. 그리고 아주 슬기로운 바른 주식 매매가 되겠다라고 좀 볼 수 있으니까요. 좀 집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은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시장이었어요. 바로 국내외 경제가 파괴되면서 바로 무역 전쟁이 바로 미국과 바로 이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다시 시작이 됐어요. 원래는 한 2개월 전부터 이슈는 있었는데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둘이 한번 싸우면서 이제 새우등이 터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영향을 받는 좀 그런 게 나왔는데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국내 경제를 파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주식 시장은 모든 게 걸려 있어요. 요식업, 유통, 그다음에 바이오, 약, 그다음 뭐 부동산 등등등 다 겹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 경제를 파악하지 않는다라면 성공적인 매매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국내 경제를 파악했을 때 굉장히 좋은 매매가 진행될 수 있다.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만 선정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국내외 경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매수해야 하는 시점이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실제적으로 주식의 주가가 이렇게 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매도를 한다면 뭐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겠죠. 근데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은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이곳. 아니면 이곳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매수를 진행하기라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왜냐라고 한다면 자, 여기가 저점이네. 저점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의 시장이 저점이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점인 거는요. 내일 봉이 상승을 했을 때 어제가 저점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점도 내일 봉이 하락을 해줬을 때 어제가 고점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장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곳에서의 매수는 가능하겠죠. 저점이었네? 그렇다면은 매수를 진행해봐도 되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매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포착된 종목을 다시 한번 매매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방법이에요. 대응을 하는 방법. 매매 방법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실제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현 시장의 모든 차트를 다 돌려보셔야 됩니다. 일봉과 일봉, 그리고 주봉, 그리고 월봉 이렇게 좀 세 개의 차트를 다 켜놓고 종목 하나하나 2,000개의 종목을 다 보면서 이번 시장에서는 외바닥이 잘 가는구나. 이번 시장에서는 쌍바닥이 잘 가는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서 매매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주식 매매라는 게 여러분들 단순히 간단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팁을 드릴 테니까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림 PMP예요. 무림 PMP. 자, 이거는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여기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무림 PMP입니다. 무림 PMP 5월 8일 날 매수가 들어가서 그다음에 15.6%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어요. 자, 매수를 할 시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21선에 도달하는 바로 수급선에 도달하는 선. 수급선에 도달하는 이 캔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기준선. 이 기준선이 뭐냐고 한다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26일선입니다. 26일선과 21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매매가 들어갔다. 그렇다면은 상승을 꾀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바로 여기 지금 거래하는 이거 바로 외국인들의 순매수 금액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집을 꾸준히 진행을 해줬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자, 그렇다면 수급도 받쳐주고 바로 이 수급선에 지지를 받았더라면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목표가를 도달하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9,560원까지
신고가를 달성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 종목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세노텍이에요. 세노텍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21선을 만나주고요. 여기서 바로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급등을 해주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 상승하는 양봉이 이 기준선, 일목경명표의 기준선을 뚫어주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도 상승하는 양봉이 나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뚫지 못하고 위 밑에서 저항을 받았다면 여기에서 매도를 하는 게 정답이겠죠. 이렇게 보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SC 종목입니다. MSC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외 종목이었어요. 소외 종목. 자, 비료로 이제 남북경협주였는데 소외 종목이었습니다. 다른 종목들 상승할 때 비교적 짧게 상승하고요. 다른 종목이 하락할 때 비교적 짧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외가 됐다면 나중에 다시 한번 받아주었을 때 신남북경협주던 아니면 다시 한번 뭐 새로운 게 올라가 줄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가 주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선이 만나주는 이쪽.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할 수 있었지만 왜 안 했을까요? 바로 기준선의 이격도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21선과의 이격도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준선이 내려와줬어요. 이격도가 줄어들었네. 20선에 다 주었네. 그리고 이곳에서 외국인들이 또 들어와 주고 있구나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기준선을 딛고 다시 한번 상한가에 육박하는 28% 정도의 상승이 보였어요. 29.5%인가요? 아주 이렇게 보여주면서 목표가에 정확하게 도달하고 아주 좋은 매매가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애경산업이에요. 제가 애경산업을 들어갈 때 이곳 바로 21선과 바로 또 기준선이 만나는 이격도가 굉장히 없죠. 이격도가 0에 가까워 수렴한다라고 보았을 때 아주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1선을 타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다. 21선을 이탈하는 봉.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21선을 살짝 이탈하는데 저는 한 번만 이탈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탈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탈의 음봉이 여기서 나왔다면 이탈한 음봉이 나왔다면 저는 이것을 매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탈하지 않고 그 다음 봉에서 바로 다시 한번 21선을 타고 움직여줬어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충분히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이곳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73,500 바로 신고가를 달성할 때요. 자,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차트도 좋았겠지만 그리고 또 신규 상장주라는 어떤 뭐 어드밴티지도 있었겠지만 이것이 가질 수 있던 건 바로 중국과 연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중국은요. 중국에서의 최대 매출을 기대된다. 중국에서의 매출 사업이 굉장히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애경산업 지금 중국의 내수 시장은 굉장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늠이 안 돼요. 지금 중국 내에서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이두나 이런 뭐 온라인 업체에서 만약에 호떡을 하나 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호떡을 팔았어요. 호떡을 팔면 단 7초 만에 매출 7조가 찍힙니다. 7조. 내수 시장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의 사업 성공은 우리나라에서의 성공보다 10배 곱절, 최대 10배까지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8만 원까지 도달해 줄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이나 8만 원까지 가져가시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U 플러스 제가 말씀드렸듯이 LGU 플러스는 왜 KT, 그죠? 자, KT와 SK텔레콤 여기 중에서 왜 LGU 플러스냐라고 본다면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린 건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이 지점. 바로 21선과 다시 한번 이 기준선이 만나는 지점. 여기서 드렸고 그다음 그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바로 이 기관의 매집 물량이에요. 기관의 매집 물량. KT와 SKT는 기관의 매집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LGU 플러스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바로 한 달 전부터 벌써 매집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관은 무엇을 보고 들어갔을까요? 기관은 무엇을 보고 이 LGU 플러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했을까요? 바로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LGU 플러스가 중국 기업과 연결해서 5G 기지국을 건설할 수 있겠다. 5G를 서비스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이슈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단 1도 없습니다. 단
1%도 없어요. 실현 가능성이 단 1%도 없습니다. 자, 5G가 우리나라 기업이 LG우플러스가 들어가서 중국에다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은 중국에 있던 지금 기득권 가지고 있던 이 이동통신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어떤 자본을 투입해서든 이 LG우플러스, 중국에 진출한 LG우플러스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슈는 실현 가능성이 단 하나도 없어요. LG우플러스도 알 거예요. 들어가면은 텃세가 심할 텐데?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데? 라고 하지만 뭐 물론 서비스의 질은 최상급일 겁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이 어떠한 방법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실현되긴 어렵다. 하지만 단순한 기대감이다. 단순한 기대감. 주식은 여러분들 기대감을 먹고 성장을 합니다. 그 기대감이 KT와 SKT를 누르고 이 급반등을 보여주는 기관들이 매수하고 싶은 아주 좋은 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외 경제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파악해야 된다. 그래야 이 이동통신사 3개 중에서 LG우플러스를 골라낼 수 있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상신 이디페어. 뭐 이렇게 뭐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요. 똑같이 21선이고요. 기관들의 매집이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ACT와 제가 SNW를 제가 차트를 가져왔는데 자, 왜 가져왔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응어 패턴 바로 21선과 이 26일선 이 일목균표의 기준선이 만나는 이쪽에서 매수가 한번 들어가 준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요. 뭐 매수가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나가주지만 여기 지금 차트가 짜는데 기관의 매집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관의 매집은 들어와주고 있다.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여줄게. SNW라는 종목입니다. SNW라는 종목. 자, 이것도 똑같이 21선과 이 일목균표 기준선이 만나는 이쪽에서 매수가 딱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50%가량의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150%. 자, 여기 150%의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 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150%의 종목 달성하기 쉽습니까? 15% 달성하기도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제 매매 패턴을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신다면 150% 꿈의 수익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장마감을 하고 이 지금 S&W 차트가 있는 거 보니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늦게 이것을 줬는데 제가 장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종목을 보고 있다가 굉장히 엄청난 종목을 발견했습니다. 이 S&W와 같은 종목을 발견했어요. 어디까지 올라갈 줄 모르겠는 종목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것과 맞닥뜨려 지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빠져주고 있는데 여기서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매집을 해준다라는 것은 다음 주 약간의 반등장이 왔을 때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 바로 전기차 종목입니다. 전기차. 제가 다음 주는 바로 이 전기차 섹터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생산 중단 예정인 디젤 차량이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전기차와 수소차다. 하지만 수소차 아직 아닙니다. 현대에서 수소차를 버렸어요. 현대에서. 넥소라는 차량이 있었죠. 근데 버렸습니다. 이제 TV 광고도 안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는 아직 아니지만 전기차는 대체해 줄 수 있겠다.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섹터 중에서 엄청 굉장히 괜찮은 종목,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 종목을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우 다음 주는 지수가 780포인트 정도로 제가 예상합니다. 여기가 저항대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가 승부처입니다. 다음 주에 수익을 못 보면 다음 달 힘든 시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수익을 꼭 봐야 되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종목을 꼭 가져야 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방송이 끝나고요.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공개를 해드릴 테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해보시라. 꼭 참여해서 종목을 받아가서 꼭 매수를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붉은 악마 전문가의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제 6월 마지막 주잖아요. 다음 주도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한다고 하시는데요. 종목에 어떤 종목 이어지는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다음 주장은 전기차 섹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장은 바로 5G 통신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아떨어지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 주장은 전기차가 가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 것은 바로 870포인트 선이 저항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맞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해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수익을 못 보신다면 다음 달까지 7월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수익을 좀 보기 힘드시겠다. 다시 또 안 좋은 장세가 또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수익을 못 보신다면 좀 힘드시겠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써야 되는 돈은 매일매일 나오니까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 종목 잡아보신다면 월요일부터 아주 좋은 매매가 진행될 거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서 제가 담고 싶었지만 이 안 좋은 시장에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또 안 좋은 매매가 또 진행됐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도 응원하는 붉은 악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나고 꼭 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을 가져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기필코 수익을 내셔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방송에서 전기차 관련주 말씀해 준다고 하시니까요. 다음 주 첫 장 어떤 종목으로 기분 좋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마수혈전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붉은 악마 김택상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마수혈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양 팀의 뜨거운 맞대결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